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32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평택시 한국서부발전 평택지역자활센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협약식 및 후원금 1억 원 전달.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18일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한국서부발전 주 평택발전본부 황혜석 본부장, 이현주 평택지역자활센터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활근로자로 구성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한국서부발전 주에서 전달된 후원금 1억 원은 지역사회 사회공헌 후원 기부금으로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수제어묵 카페 북부지역 1호점에 이어 남부지역 2호점 개소에 사용된다. 이번 협약에서 한국서부발전 주 평택발전본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초기 사업비, 경영자문, 사업평가, 사회공헌활동, 홍보 등을 지원하고 평택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및 행정 등을 지원하며 평택지역 자활센터는 자활근로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일자리 기회 제공에 협력하고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진 자활근로 참여자의 생산적 복지 일자리 창출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경제를 발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혜석 본부장은 2018년부터 평택시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자활근로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자활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한국서부발전 주에서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성인장애인을 위한 미술 아뜰리에 참가자 모집.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변지혜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성인장애인을 위한 미술 아뜰리에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뜰리에는 프랑스어로 화가, 조각가 등의 작업장, 스튜디오를 일컫는 말이다. 복지관이라 작업장에서 성인장애인들이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예술적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여가 활용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주 1회 금요일 10시 10분 물결표 사인 11시 40분, 90분, 본관 1층 프로그램실에서 미술 전문 강사와 함께 순수미술의 기본 기법, 창의미술활동, 캔버스 작업 등 30회기 미술교실을 진행하여 11월에 작품 전시회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전화, 복지관 방문을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가족문화지원팀 070-5129-744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 진행.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변지혜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장애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장애 자녀와 양육자 간의 상호 놀이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 아동이 예술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예술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자극을 체험하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악을 통해 참여 아동과 양육자는 예술을 접하고 향유하며 삶의 의미 있는 경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전문 예술 강사가 파견되어 주 1회, 연간 35회기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 아동 및 양육자 5가정 10명이다. 자세한 문의는 가족문화지원팀 지역번호 031-692-236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 2020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 포천시는 2020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를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중 만 12세부터 만 49세 장애인 1971 물결표 사인 2000달 12-31생 기준에게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http://dba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포천시청 문화체육과에서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통합문화 이용권과 중복 지원 가능하며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하남시 호흡기감염 클리닉 민관 의료 협력 구축. 안심 진료 오세요. 하남시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인 신장도서관 하남대로 740을 호흡기감염 클리닉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 의료기관 진료가 어려운 호흡기 질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호흡기감염 클리닉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시에서 마련한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민간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이며 운영 방법은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진료 대상은 역학적 관련성이 적은 단순 감기, 발열 등 진료가 거부된 환자이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세실내과 이치훈 원장을 비롯해 민경태 원장, 민가정 의원, 국승현 원장, 햇살병원, 이종환 원장, 요셉이비인후과, 김호 원장, 마음속내과 등 7의료기관 원장이 참여하며 간호사 행정요원 등 1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호흡기 감염 클리닉의 안전한 내부 설계를 위해 호흡기 감염 클리닉 전문가인 최보율 교수, 한양대 예방의학과, 엄중식 교수,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강성욱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이희영 단장, 경기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등 4명의 전문가에게 동선 및 음압기 설치에 대한 자문을 받아 진행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3일부터 선별진료소를 1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 운영에 들어갔으며 역학적 관련성이 있고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검체 채취, 하루 112건 검체 채취 가능을 위해 차량 이동 검진 시스템 도입 및 도보 이동자 병행 확대를 추진 운영 중이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민간 의료기관의 호흡기 환자 진료 기피 분위기 및 위험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번 호흡기 감염 클리닉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정감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화성시 5만 6천여 명에게 재난생계수당 지급.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성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141억 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 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 원, 60억 원, 100억 원, 21억 원에서 각 726억 원, 100억 원, 130억 원, 26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726억 원, 긴급복지지원비, 100억 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 2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 원씩 총 726억 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 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 명에게도 각 5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소득 감소 사유는 신청인이 기술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최초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문 태스크포스, TF, 팀을 구성키로 했다. TF는 서류심사, 선별, 지급 등 후속 절차에 나선다. 신청기간 방법은 내주 경에 별도로 알릴 계획이다. 지역화폐에도 201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생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나선다. 13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경품 이벤트를 추진한다. 20만 원 이상 충전 시 경품 10만 원이 1인당 1회 제공된다. 경품은 총 13만 명까지만 제공된다.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매월 인센티브 10%도 상시 적용된다. 인센티브와 경품은 지역화폐로 제공된다. 이벤트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도 당초 300억 원에서 950억 원으로 높였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소비 심리가 되살아날 때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긴급 수혈이라며 최단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제6회 제6인 릴레이 현혈 캠페인 가져 혈액 수급난 동참. 하남시 제6회 회장 구본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하남 제6인 릴레이 현혈 캠페인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헌혈 캠페인에는 구본채 하남시 제6회장과 사무국 직원들, 축구협회 보디빌딩협회 탁구협회 등 시 제6회 소속 종목별 단체 회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현혈 캠페인 참여자들은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종목단체별로 헌혈 시간을 정해 헌혈했다. 또한 헌혈 차량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했고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철저한 관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이점순 수영연맹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따른 헌혈 기피 현상으로 혈액 공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혈액 부족으로 수술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장영태 배드민턴협회 회원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협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며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구 회장은 혈액수급 위기가 지속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